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아직도 화제의 중심에 있는 자유당 원내대표 나경원 씨의 지난주 원내대표 연설 중 한 대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의 주제는 주요 기관에서 2019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다는 대목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마지막까지 할까 말까 매우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더럽게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주말 내내 무디스 자료와 OECD 자료를 다운받아서 무더기로 읽으면서 예. 아이고 이걸 어떻게 청취자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네, 별별 고민을 다 했는데 예. 실패했습니다. 네, 이 자료는 도저히 재미있게 전달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몇 번이나 그만둘까 싶었는데 이런 통계 자료가 매우 재미가 없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서 나경원도 그렇고 한국 보수 언론도 그렇고 이걸 매우 왜곡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재미없음을 각오하고라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예, 정치 도중에 잠이 오시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조금도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스르르 주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끝부분쯤 가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끝까지 재미가 없습니다. 숫자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미리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지난주 나경원의 원내대표 연설이었는데요. 예. 기업의 자유를 제한해서 현 정부 경제정책이 위헌이다라는 뻘소리는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예. 오늘 살펴볼 연설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초 연말이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게 바로 이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회에서 무디스가 2019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1%로 대폭 낮췄습니다. OECD 역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검토할 대목은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와 OECD가 한국의 2019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다는 대목입니다. 예. 이 나경원의 연설 이후에 보수 언론에서도 이걸로 한바탕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설마 나경원이 아무리 뻘소리를 많이 해도 이걸 갖고 거짓말을 하랴. 그렇죠. 너무나 명백한 자료인데. 그렇죠. 예. 숫자가 나와 있는 자료인데 한 번 보면은 거짓말이 들통날 수치 왜곡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이야기가 엄청나게 확산이 되죠. 네. 물론 수치를 왜곡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지표들은 원문을 보지 않으면 저 따위 말이 그냥 쉽게 먹혀버립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전혀 저런 취지의 숫자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무디스부터 보겠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이라는 곳인데요. 무디스가 작년 11월 8일에 2019년 세계 거시 경제 전망 글로벌 매크로 아웃룩 2019-20이라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올해 2월 28일에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자료를 보면 작년 11월 보고서의 수치가 조금 달라집니다. 나경원이 무디스가 2019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1%로 대폭 낮췄다고 주장을 하는 건 11월 전망치보다 이번에 나온 2월 전망치가 낮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실제 무디스는 작년 11월의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예상했는데 2월 보고서에서는 2.1%로 떨어뜨렸습니다. 나경원 주장의 팩트는 일단 맞다는 거죠.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2월 수정치 보고서 제목 자체가 Global Economy will continue to weaken throughout 2019 and into 2020. 즉 세계 경제가 2019년과 2020년에 지속적으로 나빠질 것이다가 보고서 제목입니다. 예. 그리고 보고서가 15페이지짜리인데 빼곡한 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문장이 올해 세계 경제가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나라별로도 자세하게 하나씩 국가별로 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디스는 2019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1로 떨어뜨린 게 대한민국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매우 안 좋아질 거라는 일관된 태도를 15페이지짜리 보고서에서 쭉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야, 이게 수구 언론들 말이죠. 네. 이런 거죠. 어떤 학교의 학생들이 전부 다 잘못했는데 네.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 한 명, 김용민이를 딱 짚어가지고 그 김용민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거고 김용민이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이 학교에 입학시켜서는 안 됐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예. 실제 우리나라 전망치가 2.3에서 2.1로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들어주십시오. 예.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무디스는 이 보고서에서 유로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EU, 유럽 국가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네. 한 나라로 보고 G20, 세계 20대 경제 강국을 따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같은 대국들을 빼고 나머지 19개 유럽 나라를 한 나라로 치기 때문에 무디스의 분석은 전부 10개 나라에 대한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 유로존,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이 10개 나라가 분석 대상입니다. 유로존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큰 나라니까 뗐고 나머지 작은 나라를 하나로 묶은 거죠. 그런데 이 10개 나라 중에 두 나라 빼고 다 전망치가 떨어졌습니다. 이 10개 나라 중에 작년 11월 전망에 비해서 올해 2월 전망에서 좋아진 나라는 미국 딱 하나입니다. 작년에도 2.3% 성장을 예상했는데 올해에는 보고서에서 요게 2.5로 올랐습니다. 이게 예. 유일해요. 예. 일본이 그나마 작년과 올해 전망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애초에 작년 전망이 0.8% 성장이었습니다. 예. 0.8 성장은 성장도 아닌 겁니다. 워낙 저성장이 예상됐기 때문에 올해에도 이 0.8 전망치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8개 나라 남았죠. 우리나라 전망치는 다시 강조드리지만 2.3에서 2.1로 0.2 떨어졌습니다. 유로존이요. 1.8에서 1.6으로 0.2%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건 우리보다 더 떨어진 겁니다. 우리는 2.3에서 2.1로 떨어졌지만 쟤네는 1.8에서 1.6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비중으로 치면 유로존이 우리보다 더 전망이 나빠졌습니다. 독일 1.7에서 1.5로 역시 0.2 떨어졌습니다. 영국 1.6에서 1.4로 역시 0.2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같은 0.2여도 2.3에서 2.1로 떨어진 우리나라에 비해서 1.6에서 1.4로 떨어진 건 더 떨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유로존, 독일, 영국 전부 한국보다도 안 좋아졌습니다. 프랑스요. 1.6에서 1.5로 0.1 떨어졌습니다. 이건 우리보다 덜 떨어진 거죠. 근데 이탈리아 작년 예상치가 1.3이었는데 올해 예상치가 무려 0.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전망치가 박살이 난 겁니다. 예. 1.3에서 0.4로 떨어진 거면 대폭락을 한 거죠. 캐나다 2.0에서 1.7로 0.3 떨어졌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보다 더 떨어졌어요. 오스트레일리아 2.8에서 2.5로 0.3 떨어졌습니다. 역시 우리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개 나라 중에 전망치 조정을 보면 미국 하나 올랐고요. 일본 유지됐고 프랑스가 우리보다 조금 덜 떨어졌고 나머지 6개 나라는 전부 우리나라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10개국 중에 우리는 미국, 일본, 프랑스 다음으로 전망치 하락폭이 작은 나라입니다. 10개 중에 4등 했다니까요. 예. 이게 안 좋은 성적입니까? 매우 좋은 성적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무지하게 안 좋다고 무디스가 15페이지짜리 보고서로 난리를 치면서 대부분 나라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확 떨어뜨렸는데 우리는 위에서 4번째로 성적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무디스 전망대로 우리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3에서 2.1로 떨어졌는데 이 자체가 어느 정도 순이냐는 겁니다. 분석 대상 10개 선진국 중에 올해 제일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나라는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두 나라입니다. 두 나라 다 2.5% 성장할 것이 예상됩니다. 3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아, 그래요? 이체 2.1%로 선진국 10개 국가 중에 예. 올해 3번째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 전망됩니다. 지금 올해 2%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선진국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3개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1%대 성장이고 일본은 0.8, 이탈리아는 0.4입니다. 이게 나쁜 성적이냐고요. 매우 좋은 전망인 겁니다. 나경원 씨가 두 번째로 인용한 OECD 자료를 보겠습니다. 나경원 씨는 OECD 역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보고서는 작년 11월에 발표됐을 때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7%로 잡았고 3월 중간 보고서에서 2.5로 내렸습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도 13페이지짜리 장문의 보고서인데요.
첫 장의 보고서 요지를 따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고서 제목 자체가 Global Growth Weakening as Some Risks Materialize, 즉 몇 가지 위험이 구체화됨에 따라 세계 경제 성장이 악화되고 있다가 제목입니다. 네. 로렌스 분이라는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작성한 보고서인데 보고서의 요지는 우리나라 같은 몇몇 나라가 아니고 세계 경제의 성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요지인 겁니다. 예. 나경원이 지적한 건 우리나라 성장률 예측치가 2.8에서 2.6으로 고작 0.2%포인트 떨어진 걸 말하는 건데요. 이 보고서 첫 장 요약을 보면 첫 줄이 세계 경제 확장의 모멘텀을 계속 잃고 있고 경기 침체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2019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3%까지 떨어질 것이고 2020년은 3.4%에 머물 것이다 라는 매우 부정적인 전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역 시장의 불투명성, 중국 시장의 부진, 유로존의 경기 부진 등을 주요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유로존의 부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작년 11월 발표 때 세계 전체 경제 성장률을 3.6%로 봤었는데 올해 3월 보고서에서 이걸 3.3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지표 자체가 0.3%포인트 하락했다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국가들인 G20 국가들의 성장률도 3.8로 예측했다가 3.5로 떨어뜨렸습니다. 이것도 0.3%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한국은 0.2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주요 국가들을 보겠습니다. 나경원은 이 수치를 곡하가세하기 위해서 지가 원한 부분만 똑 떼서 연설에 사용했죠. 올해 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다. 요거 하나만 떼서 쓴 겁니다. 저는 완벽한 공정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OECD 자료에 나와 있는 표 숫자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도 안 빼겠습니다. 2019년 3월 OECD 올해 경제 전망 표 국가별입니다. 우리는 2.8에서 2.6으로 0.2 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숫자들을 들어주십시오. 가장 먼저 나오는 나라 오스트레일리아. 작년 전망치 2.9에서 올해 수정치 2.7로 0.2 떨어졌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떨어졌어요. 캐나다 2.2에서 1.5로 0.7이나 폭락했습니다. 우리는 0.2인데요. 유로존 1.8에서 1.0으로 무려 0.8이나 떨어졌습니다. 우리보다 4배나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OECD는 세계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을 90% 이상 유로존의 경제 부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로존은 전망 수치가 폭삭 망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로존 내에서 주요 국가들 독일 1.6% 성장 예상됐는데 수정치는 0.7%까지 꼬꾸라졌습니다. 무려 0.9%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0.2 떨어졌는데요. 제가 지금 깎인 나라들만 읽는 게 아닙니다. 이 표 순서대로 그대로 읽고 있는 중입니다. 프랑스 1.6에서 1.3으로 역시 0.3 떨어졌습니다. 이탈리아는 0.9% 성장이 기존 전망이었는데 수정 전망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0.2%입니다. 이 나라는 올해 경제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간다는 이야기죠. 역시 하락 수치가 1.1%포인트나 됩니다. 우리나라의 5배가 넘습니다. 일본 1.0으로 예상됐다가 0.8로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이 한국인데 2.8에서 2.6으로 0.2 떨어집니다. 멕시코 2.5에서 2.0으로 0.5 떨어졌습니다. 역시 우리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터키는 마이너스 0.4 예상했다가 마이너스 1.8까지 빠졌습니다. 이것도 1.4%, 우리나라 7배나 떨어졌습니다. 영국 1.4로 예상했다가 0.8로 떨어졌습니다. 하락폭이 0.6%포인트, 한국보다 3배가 넘습니다. 미국 2.7이었다가 2.6으로 0.1%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우리보다 덜 떨어진 거죠. 요까지가 선진국입니다. 이후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나오는데 여기는 우리하고 비교 대상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 중에 수정치가 가장 적게 하락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0.1 떨어졌어요. 그 다음으로 덜 떨어진 2위 국가가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한국입니다. 0.2밖에 안 떨어졌어요. 비율로 따지면 미국이 제일 덜 떨어져서 1위, 2위가 오스트레일리아,
3위가 한국입니다. 나머지는 수정치가 우리보다 훨씬 안 좋아졌습니다. 그럼 이 보고서를 상식적으로 한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한국의 경제 전망이 나빠질 것이다라고 보는 건 빠가사리들이나 하는 해석이고요.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가 너무 나빠져서 5만 선진국 경제 성장률 수치가 다 박살날 것 같은데 그나마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정도가 제일 선방하고 있다라는 수치를 지금 OECD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많이 지루하셨죠?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별 말씀하세요. 네. 예. 자, 그러면 OECD 수치를 기준으로 2019년 한국 경제 성장 전망치는 몇 위쯤 있을까요? 분석 대상표 중에 올해 제일 높은 경제 성장률 예상되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7.2%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2위가 중국 6.2% 성장, 3위가 인도네시아 5.2%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과 한국은 애초에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나라들은 개도국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성장률이 무지하게 높은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럼 지금부터 진짜가 나옵니다.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4위가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2.7% 성장이 예상이 돼요. 공동 5위가 어디냐? 미국하고 한국입니다. 2.6% 성장해요. 예. 그 다음 7위가 사우디아라비아 2.1, 8위가 멕시코 2.0으로 아슬아슬하게 2%에 걸쳐 있고 나머지는 죄다 2% 아래입니다. 유로존,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터키, 영국 전부 다 2.0%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같은 개도국을 빼면 오스트레일리아 다음으로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사실상 선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나라라는 게 OECD 분석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이게 나경원 눈에는 사회주의 정책으로 나라 경제가 망한 지표처럼 보이나 보죠. 제 눈에는 세계적인 불황기에 한국이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경제 성장에 전망된다는 칭찬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GDP 수치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디스 기준으로 우리나라 올해 GDP 예상 수치가 선진국 10개국 중에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어서 3위다. 혹은 OECD 기준으로 대한민국 성장률 예상 순위가 호주에 이어 미국과 공동 2위다. 와, 우리가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유로존 다 제쳤다. 문재인 정부 진짜 잘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잖아요. 못 들었죠. 네. 예. 하지만 나경원처럼 이 통계를 왜곡해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 예. 그리고 이걸 보수 언론이 대문짝만하게 받아쓰는 건 저를 너무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아, 예. 예, 무디스건 OECD건 전망치가 작년에 비해서 우리나라보다 더 떨어진 나라들이 유로존, 독일,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세고 셌는데 이 나라에 가서요. 나경원 씨가 독일이나 영국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들 무디스 경제 전망이 엄청 낮아졌던데 그거 다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 때문이죠. 그러면 독일, 영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 뭐 이런 뷰웅따기 다 있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네? 아, 제가 이 재미없는 수치를 계속 나열한 건 이 수치들을 원본을 보지 않으면 그 취지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걸 악용을 해서 예. 공당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왜곡을 하는 건 사기를 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국제적인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정파 싸움이 심해도 이러지는 말아야 됩니다. 이게 대변인 논평도 아니고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사기를 이렇게 치면 나라의 품격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도 재미없는 이야기여서 할지 말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아이고, 오늘 이거는 거의 언론들이 많이 쓰던 저 단독 아닙니까? 단독. 무슨 그 단독 그냥 PDF 파일 다운받아서 읽은 건데요. 아니, 그걸 단독이라고 하죠. 아이, 뭐 단독 전혀 아닙니다. 그냥 그 OECD 홈페이지, 무디스 홈페이지에 다 적혀 있는 자료예요. 그 공짜로 무디스는 로그인만 하면 다운받을 수 있고 OECD는 로그인 안 해도 그냥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거는요. 예. 그런데 이걸 나경원이 왜곡을 했기 때문에 이 왜곡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겨운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한배 기자님, 네. 저는 사실 나경원 씨가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아마 써준 거 읽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요. 예. 네. 사실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왜 우리 기자들은 이거 네.
이현배 기자님 말씀대로 네. 로그인 안 해도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를 OECD는 로그인 안 해도 됩니다. 들여다보지 않고 이렇게 그냥 나경원 말이 네. 안타깝지만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냥 네. 오도하게 만듭니까? 난 참 그게 너무 네.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밉니다. 예. 네, 그러게요.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거기 가서 다운받아서 한번 보는 건요. 조금 더 한번 보면 좋았을 텐데요. 우리 언론들이요. 예. 근데 너무 이게 참 무성의하고 불성실하다라는 생각마저 들어서 아니 야당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하면은 다 사실이 됩니까?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죠. 그러라고 언론이 있는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좀 뻥을 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아전인수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금도를 넘어간 그런 사실 왜곡 아니에요. 이 경우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이거에 대해서 여태껏 이한배 기자님 아니고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얼마나 참 절망스럽고 참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예. 네. 제가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 나라의 참 언론의 부재를 다시 한번 또 느끼고요. 예, 하여튼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재미없다고 하셨는데 너무 지겨울까봐 걱정했는데 그렇게 들어주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재미라고 하는 게 이게 이런 게 재미죠, 사실은. 몰랐던 걸 알게 되고, 감사합니다. 또 왜곡을 또 바로 잡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